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명문 체육고등학교, 태극 최고의 새벽 6시는 여느 학교와 달랐습니다. 훈련장에서 울려 퍼지는 발차기 소리와 함성이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교정을 깨우고 있었죠. 박윤호는 땀에 젖은 도복을 입고 숨을 고르며 샌드백 앞에 서 있었습니다. 18살의 그는 이미 전국대회에서 2차례나 금메달을 목에 건 유망주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기숙사 생활 3년째 윤호에게 가장 힘든 것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선배들과의 관계였죠. 겉으로는 전통적인 선후배 문화라고 포장되었지만 실상은 은밀한 괴롭힘이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야, 박윤호. 3학년 주장 김태준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호는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돌렸어요. 네, 선배님. 오늘 내 누나 온다며? 또 그 화려한 차 타고 오나? 김태준 뒤로 몇 명의 선배들이 비죽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누나 박서연은 매주 토요일마다 어김없이 면회를 왔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고급 승용차를 몰고 나타나는 그녀를 보며 선배들은 늘 수군거렸죠. 그 누나 뭐하는 사람이야? 20살 중반에 그런 차를 몰고 다니네. 요즘 젊은 여자들이 돈 버는 방법은 뻔하잖아. 밤에 일하는 거지 뭐. 아니면 부자 영감들한테 얻어먹고 사는 거고. 선배들의 말이 귓전을 때릴 때마다 윤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체육계의 엄격한 위계질서 앞에서 그는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박서연 26살의 그녀는 윤호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남매에게 서연은 누나이자 어머니였죠. 그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윤호는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어요. 윤호야, 훈련 끝나면 샤워하고 교복으로 갈아입어. 누나가 맛있는 거 사올게. 서연의 따뜻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윤호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선배들의 시선이 느껴져 다시 굳어졌죠. 박윤호, 너 혹시 내 누나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 아니야? 김태준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다른 선배들도 하나둘씩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저희 누나는. 아, 그래. 너는 순진하게 모르고 있구나. 참 불쌍해라. 선배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윤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모독당하는 기분이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면회실 앞에 서연의 하얀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에 베이지색 코트를 걸친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기숙사 창문에서 내려다보는 선배들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았습니다. 저게 진짜 그냥 누나일까? 저런 옷에 저런 차. 뭔가 의심스럽지 않아? 윤호는 면회실로 뛰어가면서도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누나를 만나는 기쁨과 동시에 선배들의 시선이 두려웠거든요. 윤호야. 서연이 환한 미소로 동생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리한 눈은 윤호의 어두운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윤호를 만나자마자 그녀의 시선이 동생의 손목에 고정되었어요. 소매 사이로 살짝 드러난 보라빛 멍이 그녀의 눈을 피하지 못했거든요. 윤호야, 이게 뭐니? 서연이 조심스럽게 윤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윤호는 화들짝 놀라며 소매를 당겨내렸어요. 아, 이건 훈련하다가 생긴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누나. 훈련하다가 손목에 이런 멍이 생겨. 이건 누군가 꽉 잡아서 생긴 자국 같은데. 서연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직 국가대표였던 그녀는 각종 부상과 멍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괜찮아요. 누나가 너무 걱정하시는 거예요. 윤호는 애써 웃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동생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면회 시간 내내 윤호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서연이 가져온 떡볶이도 몇 젓가락 집지 못했죠. 무엇보다 계속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경계하는 모습이 서연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윤호야,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그냥 요즘 훈련이 좀 빡세서.
그 순간 멀리서 몇 명의 선배들이 이쪽을 바라보며 수군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연의 예리한 시선이 그들을 향했지만 선배들은 재빨리 시선을 돌렸어요. 면회가 끝나고 윤호가 기숙사로 돌아가자 김태준이 다가왔습니다. 야, 박윤호. 오늘 내 누나 표정이 심상치 않던데. 혹시 너 뭔가 말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선배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럼 다행이고. 그런데 말이야. 김태준이 윤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에는 이상할 정도의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다음에 내 누나가 오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있다고 전해. 정확히 어디서 일하시는지 직접 물어보라고. 선배님. 그런 건 왜? 못하겠어? 그럼 우리가 직접 물어볼까? 다른 선배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윤호는 사방에 막힌 기분이었어요. 형들아,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우리 누나는 정말. 야, 박윤호. 내가 지금 우리한테 따지는 거야?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우리도 그냥 궁금한 거야. 나쁜 뜻은 아니고. 김태준이 비웃듯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선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나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 누나에게 그런 질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편 서연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윤호의 손목에 있던 멍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경험상 그런 멍은 단순한 훈련 부상이 아니었어요. 뭔가 이상해. 서연은 노트북을 켜고 체육계 폭력에 관한 기사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국가대표 시절 그녀 역시 선배들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윤호가 나처럼 당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서연의 가슴 한편에 불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면회 때는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기숙사에서는 윤호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선배들의 요구와 누나에 대한 걱정 사이에서 그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남매 사이에는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과 함께 점점 더 커져가는 의욕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윤호의 일상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갔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었고 훈련 중에도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코치는 요즘 컨디션이 왜 이러냐며 핀잔을 주었지만 윤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학년 동기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민수조차 윤호 옆에 앉기를 꺼렸습니다. 야, 윤호야. 너 요즘 선배들이랑 뭔 일 있어? 분위기가 좀. 아니야, 별일 없어. 윤호는 고개를 돌렸지만 민수의 걱정 어린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도 선배들 눈치가 보여서 더 이상 깊이 묻지 못했습니다. 그냥 조심해. 알겠지? 이것이 동기들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위로였어요. 체육계의 위계질서 앞에서는 동기들도 어쩔 수 없었거든요. 토요일이 다가오자 윤호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선배들의 요구를 어떻게 누나에게 전할지 고민이 깊어갔어요. 며칠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고민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연은 체육관에 윤호를 만나러 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그녀는 멀리서 훈련하는 윤호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동생의 움직임이 예전만큼 날렵하지 않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애가 왜 저러지? 더 놀라운 것은 주변 선배들의 시선이었어요. 그들은 윤호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고 서연이 나타나자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또 왔네. 오늘은 뭐 입고 왔나 보자. 차도 바꿨나? 더 비싸 보이는데? 선배들의 대화가 서연의 귓전에 들렸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그들을 바라봤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국가대표 시절 자신도 비슷한 시선과 수군거림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훌륭한 성과를 내면 여자가 대단하다고 했지만 조금만 실수하면 역시 여자는 안 되라고 했죠.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온갖 추측과 험담이 따라다녔어요. 설마 윤호도 나와 같은. 서연의 직감이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동생의 변화된 모습과 선배들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자신을 향한 시선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면회실에서 만난 윤호는 더욱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거의 손대지 않았어요. 윤호야, 너 많이 야윈 것 같은데. 밥은 제대로 먹고 있니? 네. 잘 먹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라갔어? 혹시 아픈 데라도. 서연이 윤호의 이마에 손을 대려는 순간 윤호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괜찮아요, 누나. 그냥 훈련이 좀 힘들어서. 하지만 서연의 예리한 눈은 윤호의 목 뒤쪽에 또 다른 멍을 포착했어요. 이번에는 누군가의 손가락 자국처럼 보이는 멍이었습니다. 윤호야. 네. 누나한테 할 말 없니? 뭐든지 말해도 돼. 누나가 다 들어줄게. 윤호는 누나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선배들의 협박이 떠올랐고 결국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누나. 걱정 마세요.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윤호에게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서연은 인터넷을 통해 체육계 폭력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 인권단체 동료들에게 조심스럽게 조언을 구했어요. 만약에 말이야, 체육고등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동료들은 증거 수집의 중요성과 함께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연은 결심했어요. 다음 주에는 더 자세히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직접 나서겠다고. 한편 윤호는 기숙사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누나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선배들의 요구는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가고 있었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윤호의 한숨 소리가 조용한 기숙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누나가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것을. 운명의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윤호는 아침 일찍부터 속이 메스꺼렸어요. 선배들의 요구를 누나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밤새 고민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야, 박윤호. 오늘 내 누나 오는 날이지. 김태준이 훈련 후 윤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선배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네. 네, 선배님. 우리가 부탁한 거 기억하지? 내 누나가 정확히 뭐 하는 분인지 물어보라고 했잖아. 윤호는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 못하겠다는 거야? 아, 아니에요. 그런데 선배님, 제가 그런 걸 왜? 왜? 너 지금 우리한테 대들고 있는 거야? 김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다른 선배들의 표정도 순식간에 험악해졌어요. 내 누나가 어디서 돈을 벌어서 그런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지, 왜 그렇게 화려하게 차려입고 다니는지 궁금하다는 거야.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선배님, 저희 누나는 정말 뭐? 너도 모르잖아. 내 누나가 뭐 하는 사람인지. 순간 윤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도 누나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거든요. 단지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오늘 내 누나한테 직접 물어봐. 누나는 어디서 일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세요? 라고. 선배님, 그런 질문은 너무 뭐? 가족끼리 뭐 하는지 묻는 게 이상해. 아니면 정말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어서 못 묻겠다는 거야? 선배들의 비웃음 소리가 윤호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만약에 오늘 못 물어보면 어떻게 될지 알지. 김태준이 윤호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그 소나귀에서 아픈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알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윤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서연이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윤호를 맞이했지만 동생의 어두운 표정을 금세 눈치챘어요. 윤호야, 무슨 일 있어?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면회실에 앉은 윤호는 계속 손을 떨었습니다. 서연이 가져온 음식도 거의 손대지 않았어요. 누나. 응, 말해봐. 누나는 어떤 일을 하세요? 응.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봐? 서연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윤호야, 누나가 스포츠 관련 일을 한다는 건 알고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시는 거예요? 윤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연은 동생의 이상한 질문에 당황했어요. 윤호야, 너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누군가 뭐라고 했니? 그 순간 윤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나, 죄송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서. 윤호야, 무슨 일이야? 누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서연이 급히 윤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윤호의 소매가 올라가며 새로운 멍들이 드러났어요. 이번에는 손목뿐만 아니라 팔뚝에도 여러 개의 멍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윤호야. 선배들이 누나한테 물어보라고 했어요. 누나가 어디서 일하는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지. 윤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들이 누나를 보고 밤일하는 여자 아니냐고. 부자 영감들한테 얻어먹고 산다고. 서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언제부터? 처음에는 그냥 놀리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때리지는 않지만 계속 괴롭히고. 윤호는 흐느끼며 지금까지 당한 모든 일들을 쏟아냈습니다. 서연은 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래서 누나한테 오늘 그런 질문을 하라고 했구나. 죄송해요, 누나. 정말 죄송해요. 서연은 울고 있는 동생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윤호야, 누나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어. 네. 누나는 전직 태권도 국가대표였고 지금은 스포츠 인권단체에서 일하고 있어. 너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선수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윤호가 놀란 눈으로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누나도 예전에 너와 똑같은 일을 당했었어. 그래서 이런 일이 얼마나 괴로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서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참을 때가 된 것 같구나. 서연은 그날 밤 잠들지 않았습니다. 윤호가 털어놓은 모든 일들을 노트에 정리하며 체계적으로 기록해두었어요. 날짜별로, 상황별로, 그리고 가해자들의 이름까지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무엇보다 윤호의 몸에 있던 멍들을 사진으로 남겨두었어요. 면회가 끝나기 전에 누나가 기록해둘 필요가 있다며 윤호를 설득했던 것이죠. 누나, 이거 왜 찍어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 윤호야, 이제 더 이상 혼자 견디지 않아도 돼. 서연은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 인권센터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체육계 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권 변호사였어요. 서연 씨, 상황이 심각하네요. 증거는 충분히 모았고요. 네, 사진도 있고 구체적인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김 변호사님,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면 윤호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점이 가장 우려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방치할수록 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 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서연은 신중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학교 측에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되 언론에는 바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어요. 한편 학교에서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을 비롯한 선배들이 윤호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채기 시작한 것이죠. 야, 박윤호. 내 누나한테 물어보기는 했어? 네.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던? 윤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누나가 자신에게 한 말을 떠올렸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이. 스포츠 관련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스포츠 관련 일? 그게 뭔데? 그냥 그런 일이라고 하셨어요. 김태준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윤호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예전처럼 위축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야, 너 혹시 내 누나한테 우리 이야기 한 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정말로? 너 표정이 이상한데? 다른 선배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어요. 박윤호, 너 내 누나한테 뭔 말했어? 솔직히 말해봐. 압박감이 점점 커졌지만 윤호는 예전처럼 완전히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누나의 말이 그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거든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럼 왜 내 누나 표정이 그렇게 심상치 않았어? 우리를 쳐다보는 눈빛도 예사롭지 않았고. 김태준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에 선배들을 바라보던 눈빛은 분명 예전과 달랐어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죠. 혹시 저 여자가 뭔가 수상한 거 아냐?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지만 아니면 정말 위험한 일에 연루된 사람일 수도 있고. 선배들의 추측은 점점 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야, 박윤호. 다음 주에 내 누나 또 오면 우리가 직접 인사라도 드려야겠다. 김태준의 말에 윤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배님 그건. 왜? 안 돼. 선후배 사이에 가족 소개하는 게 뭐가 이상해. 하지만 김태준의 의도는 전혀 선의적이지 않았어요. 직접 서연을 만나서 그녀의 정체를 파악하려는 것이었죠. 그 시각 서연은 학교 주변을 답사하고 있었습니다. 윤호가 다니는 체육관의 구조와 기숙사 위치, 그리고 면회실까지 모든 것을 파악해 두려고 했어요. 다음 주가 중요할 것 같은데. 서연은 동료들과의 회의 결과를 떠올렸습니다. 우선 학교 측에 공식 면담을 요청하고 만약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었어요. 교장 선생님께 보낸 면담 요청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학생 박윤호의 보호자로서 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관련 증거 자료도 준비되어 있으니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실에서 그 서류를 받아본 교장 선생님은 당황했습니다. 평소 조용하기로 유명한 박윤호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일까요? 윤호 담임 선생님 좀 불러주세요. 담임 선생님도 의외라는 반응이었어요. 윤호는 성적도 우수하고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는 학생이었거든요. 하지만 체육 담당지도 교사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혹시 선배들과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최근에 윤호 컨디션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선배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럼 진작 말씀하셨어야죠. 저도 단순한 적응 문제인 줄 알았는데 보호자가 직접 나서는 걸 보니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학교 측은 급히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서연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거든요. 그 주 내내 기숙사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선배들은 계속 윤호를 감시했고 윤호는 누나의 격려를 받아 예전보다는 당당해졌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형, 뭔가 이상하지 않아? 2학년 선배 중 하나가 김태준에게 속삭였습니다. 박윤호 누나 말이야. 지난번에 우리를 쳐다보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뭔가 아는 게 있는 것 같았어. 혹시 박윤호가 뭔가 말한 거 아닐까? 김태준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없이 넘어갔던 일들이 갑자기 드러날까봐 두려웠어요. 일단 다음 주까지 조용히 지켜보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박윤호한테는 더 이상 건드리지 말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은 모든 계획을 세워놓았고 다음 토요일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올 예정이었어요. 금요일 밤 윤호는 누나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윤호야, 내일은 조금 다를 거야. 누나를 믿고 따라와.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 윤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어요. 운명의 토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서연은 평소와 다른 복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 뒤로는 2명의 동행자가 함께 왔습니다. 체육관 입구에서 이들을 본 선배들은 당황했어요. 저 사람들 누구야? 박윤호 누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왔네. 김태준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단순한 면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야들아, 일단 조용히 하자. 하지만 서연은 곧바로 체육관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면회실이 아닌 선수들이 훈련하는 메인 체육관으로 말이에요. 윤호야. 또 윤호가 달려왔지만 서연은 그를 살짝 제지했습니다. 잠깐 윤호야. 누나가 할 말이 있어. 체육관 안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선수들과 지도진의 시선이 서연에게 집중되었어요. 서연은 천천히 체육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윤호의 누나 박서연입니다. 선배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제 소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서연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한민국 태권도 국가대표였습니다.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하죠. 체육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윤호의 누나가 전직 국가대표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스포츠인권센터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체육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인권 침해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요. 김태준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최근에 제 동생 윤호가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누나가 어디서 일하느냐고, 어떻게 돈을 버느냐고 말이죠.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누군가 윤호에게 그런 질문을 하라고 시켰더군요. 체육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런 질문을 시킨 이유였어요. 제가 밤일을 하는 여자라고, 부자 남자들한테 얻어먹고 사는 여자라고 생각했다더군요. 몇몇 선배들이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려고 합니다. 저는 박서연 전직 태권도 국가대표이자 현재 스포츠 인권단체 활동가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제 동생이 당한 모든 일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신체적 폭행의 증거도 정신적 괴롭힘의 증언도 모두 있어요. 이때 서연과 함께 온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인권센터 김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체육회 인권위원회 조사관 이 과장입니다. 체육관이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걸 모두가 깨달았어요. 김태준 선배님, 그리고 관련된 선배님들. 서연이 직접 이름을 부르자 김태준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동생에게 한 모든 행동들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윤호가 누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누나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누나, 고마워요. 윤호야, 이제 더 이상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 코치진과 학교 관계자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연 씨, 일단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아니요. 이미 충분히 조용한 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해결해야죠.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준을 비롯한 선배들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괴롭혔던 후배의 누나가 전직 국가대표이자 인권활동가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그냥 뭐죠? 후배를 괴롭히는 게 그냥 재미있어서였나요? 서연의 차가운 시선이 선배들을 훑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제가 부적절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모욕을 준 건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체육관 한편에서 다른 후배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들 중에는 김태준 일행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누군가 나서주었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윤호야, 이제 큰 소리로 말해봐. 내가 당한 일들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윤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체육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극 체고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서연의 공개적인 폭로 이후 학교 측은 즉시 비상회의를 소집했어요. 교장실에는 교육청 관계자들과 대한체육회 인권위원회 조사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학교에서 일어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당황스러워했지만 서연이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어요. 윤호의 몸에 있던 멍 사진들, 선배들의 구체적인 발언 기록, 그리고 다른 피해 학생들의 추가 증언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거든요. 우선 관련 학생들을 즉시 분리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준을 비롯한 가해 학생들은 당일로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식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숙사에서도 격리되었어요.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들이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윤호의 용기 있는 고백을 본 다른 후배들도 하나둘씩 자신들의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체계적인 괴롭힘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틀 후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명문 체육고 집단 괴롭힘 폭로. 전직 국가대표 누나의 용기 스포츠계 위계 질서의 어두운 그림자.
체계적 인권 침해 드러나. 서연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제 동생만을 위해 나선 것이 아닙니다. 현재도 비슷한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을 수많은 체육계 학생들을 위해서입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국가대표 시절 큰 무대에서 단련된 담력이 이런 순간에 빛을 발했습니다. 체육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과 인권 침해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자 교육부와 대한체육회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체육고등학교 인권 실태 전수조사 실시, 체육계 위계질서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작된 것이죠. 태극체고에서는 즉시 강도 높은 개선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우선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어요. 김태준은 퇴학 처분을 받았고 다른 가해 학생들도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한 학생부장 선생님은 전면적인 개혁을 약속했어요. 기숙사에는 24시간 상담 핫라인이 설치되었고 매월 익명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고충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선후배 간의 수직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어요. 이제부터는 모든 선수가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을 것입니다. 코치진들도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었어요. 그동안 훈련 효과를 위해서라며 묵인해왔던 각종 부조리들을 근절하기 위해서였죠. 윤호는 이런 변화 속에서 점점 밝아져 갔습니다. 누나 정말 고마워요. 누나가 아니었다면. 윤호야, 이제 마음 놓고 운동해. 누나가 항상 지켜보고 있을게. 윤호의 운동 실력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스트레스로 인해 떨어졌던 집중력과 컨디션이 회복되면서 본래의 실력을 되찾았습니다. 윤호야, 다음 달 전국대회 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코치의 말에 윤호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운동이 즐거워졌거든요. 동기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윤호야, 정말 용감했어. 너 덕분에 우리도 살 것 같다. 내 누나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도 저런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제는 서로를 진정으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서연도 이런 변화를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내가 겪었던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체육계 인권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윤호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스포츠 인권센터에 문의가 많이 늘었어요. 서연 씨 덕분에 용기를 얻은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동료들의 말에 서연은 더욱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태극체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학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폭력과 괴롭힘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 누나의 용기였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2028년 파리올림픽 태권도 경기장, 남자 58kg급 결승전이 막 끝났어요. 한국의 박윤호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대 맨 위에 서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순간 관중석 어딘가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여성이 있었어요. 바로 박서연이었습니다. 우리 윤호가 정말 여기까지. 서연은 지난 몇 년을 떠올렸습니다. 그 끔찍했던 사건 이후 윤호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를. 시상식 후 기자회견장에서 윤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감격 때문이었죠. 특히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저를 지켜준 누나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윤호의 누나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온전히 누나 덕분입니다. 박서연, 제 누나는 저에게 운동선수도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관중석에서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큰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현재도 비슷한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모든 체육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혼자 견디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윤호의 말에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단순한 승리 소감이 아닌 체육계 인권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였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운동을 계속하면서 후배들이 저처럼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울 것입니다. 스포츠는 폭력이 아닌 꿈과 희망으로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윤호는 곧바로 관중석으로 뛰어갔습니다. 누나. 서연이 동생을 꼭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윤호야, 정말 자랑스럽다. 누나가 없었다면 전 여기 올 수 없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 감동적인 장면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한국에서는 윤호의 기자회견 영상이 화제가 되었어요. 진정한 챔피언의 모습이다. 누나분도 정말 대단하시다. 체육계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각종 SNS에는 응원과 감동의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윤호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이었어요. 저도 윤호 선수처럼 도움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혼자 견디지 말고 누군가에게 말해야겠어요. 스포츠 인권센터에는 상담 요청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서연은 더욱 바빠졌지만 보람을 느꼈어요. 서연 씨 덕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동료들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동생을 지키려 한 것뿐이에요. 진짜 변화는 윤호가 그리고 용기를 낸 모든 사람들이 만든 거죠. 올림픽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온 윤호는 후배들을 직접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후배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윤호는 확신했어요. 이제 체육계가 정말로 달라졌다는 것을. 태극체고도 완전히 새로운 학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권교육이 정규 과목으로 편성되었고 학생들 간의 수평적 관계가 정착되었어요. 윤호 선배 덕분에 우리 학교가 정말 좋아졌어요. 현재 재학생들의 말에 윤호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과 윤호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윤호야, 그때 용기 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누나,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 가족이잖아. 그래도 누나가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그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을 거예요. 서연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호야,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거야. 그게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의 진짜 의미인 것 같아.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누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겠어요. 카페 창밖으로는 따뜻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두 남매의 얼굴에도 평온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윤호가 말했다. 자신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 부당함에 맞서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 서연은 펜을 잠시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윤호처럼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나도 계속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스포츠 인권센터로 출근하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윤호의 이야기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다짐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 한국의 체육계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호와 서연 남매의 용기가 만들어낸 작은 물결이 큰 변화의 바다를 만들어낸 것이죠. 몇 년이 더 흐른 후 윤호는 은퇴 후 체육교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한 말은 이것이었어요. 운동은 경쟁이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이니까요. 교실 뒤편에서 참관하던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다시 한번 약자를 지키겠다는 변하지 않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이것이 박서연과 박윤호 남매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 진정한 승리의 기록이었죠. 침묵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희망과 변화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며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이야기로 말이에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